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나왔습니다. 여기 오늘 제1회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에서 주최하는 백선엽 장군의 전쟁 철학과 한미동맹, 이런 주제로 오늘 학술대회가,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김관진 이사장님도 안에 계시고 해서 제가 이 현장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라방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빠바바바. 자,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이제 이 라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퍼미션을 받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잘 들리나요? 오디오 잘 들리면 1번 좀 해주십시오. 잘 들리네요. 자, 현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밤밤밤. 자, 여기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다. 네. 예. 네, 오늘 현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백선엽 장군의 전쟁 철학과 한미동맹, 제가 먼저 이사장님께, 김관진 이사장님께 인사를 좀 드리고 한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경기대학교 이분이 이영풍이십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영풍입니다. 네네. 오늘 TV. 예, 제가 오늘 여기 라방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방이 뭐예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이영풍, 유명한 이영풍입니다. 오늘 15시까지. 예, 제가 이거 구독자가 얼마 되진 않아요. 한 6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방송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행사 취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잠깐 좀 연습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 예. 연습하다가 좀 아주 시간을 줄게. 좀 이따가. 왜냐하면 지금 손님 많이 와서 예. 머리 좀 복잡해. 그러면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 제가 따로 또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면을 보여드리고 어우 형님. 네, 오늘 유튜브 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잘했어. 네, 저기 우리 저 백선엽 장군님 장녀분이 계십니다. 네, 장녀분이. 안녕하세요. 우리 백남희 여사님. 이분이 백선엽 장군님 장녀 되십니다. 네. 요즘 미국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세요? 여전히? 네, 근데 뭐예요? 보통 한국에 있어요. 예. 한국에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어머니 나온 그 조선일보 기사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네. 좀 정말 재미있고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행사 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한번 이 행사 취지나 이런 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들께. 아이고,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지금 하는 행사가 돼가지고 기대도 많고, 또 제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 정치나 그런 것을 떠나서 많이 힘드신 거, 또
모든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서 그래서 재단도 설립을 했고 지금 세미나도 모든 거를 역사를 바로잡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예, 우리 백선엽 장군님 좀 무서우신 분인가요? 어떠세요? 아니요, 말씀을 안 하셔서 무서워 보였지 무지하게 인정이 많으셨어요. 아주 인자하신 분이시군요. 네,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자, 오늘 그러면 학술대회 네.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네, 제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금 이분은요, 저 백선엽 장군님의 장녀입니다. 백남이시라고. 제가 저쪽으로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이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좋고, 네. 중간 샷이 좋겠죠. 중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으로. 안녕하세요. 네네네. 나를 알지 모르겠네. 예, 예. 잘 알죠? 그래. 예. 내가 하여간 엄청 응원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내가 예. 공동노조하고 나 예, 예. 2011년도에 춘천국장 편제국장 예, 갔다가 6.25 백선엽 장군 다큐 했다가 내가 아주 좌파들인 데 이렇게 작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냐면 예. 그때 우리 유광준 기자하고 나하고 예, 예. 그때 이제 2011년도에 같이 했어요. 예, 다큐멘터리를. 예, 예. 그래서 건국전쟁처럼 백선엽 장군 가지고 다큐 영화를 만들고 있어. 내가 내년 한 10월경에 영화관 방영 목표로 예, 좀 예. 하고 있어.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하여간 예. 예. 진짜 좋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야, 최고. 예. 내가 요즘 완전히 유튜브 팬이잖아. 감사합니다. 가끔 예. 한 소통합시다. 예,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행사장에는요, 주한미군 장병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주한미군 장병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많은 분들이 학술 토론회일 수도 있고, 제가 카메라를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네. 거기 훨씬 낫죠?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기 이제 우리 유광종 중앙일보 기자 선배님 계시네요. 한번 가볼까요? 저분이 백선엽 장군의 6.25 징비록을 쓰신 저자십니다. 제가 한번 가서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퍼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선배님 잠깐만요. 선배님 잠깐만. 오늘 선배님 토론자로 올라가시죠. 아니 발제. 오늘 발제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발제하십니까? 그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훌륭한가에 대한 어떤 우리 상찬보다는 어떻게 싸워서 이기셨나, 그 이기는 과정까지 어떻게 좀 고단한 아주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승리를 쟁취했는가에 대한 과정, 팩트 확인, 그리고 스타일, 그 리더십,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보고 계셨는가. 그게 왜 우리한테 소중하며 그걸 토대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같은 거를 장군님께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보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선배님은 6.25 백선엽 장군의 그 징비록 1, 2, 3를 쓰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8권입니다. 8권. 제가 1, 2, 3를 읽었는데, 우리 백선엽 장군님은 용장, 맹장, 덕장, 어떤 분이시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침묵하면서 이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침묵과 인내의 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장, 지장, 맹장 아니면 덕장 이런 어떤 부분적인 덕목을 떠나가고 근본적으로 끝없이
연구하고 탐색하여서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적한테 꺾이지 않으면서 이겨내는 방법을 끝까지 모색했던 침묵과 인내의 승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이 쓰신 글이 보면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 재미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백선엽 장군님은 약간 충무 이순신 같은 난중일기 같은 좀 삘이 나던데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우리의 장수였지만은 지나치게 신격화함으로써 제2의 이순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근에 벌어진 70년 전에 벌어진 전쟁의 어떤 정확한 팩트를 충분히 좀 연구하고 탐색해갖고 제2의 이순신, 제2의 백선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토론회 발제 잘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방금 유광종 선배님 완전히 백선엽 장군 전문가십니다. 책으로 엄청 기록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자, 어떤 오늘 내용을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제가 많은 분이 지금 도착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운찬 총리도 오셨네요. 많은 분이 지금 오십니다. 아주 많은 분이 군 관련 뭐 보니까 저 ROTC 학군단인가요? 그신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 이 내용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학술적인 것도 있지만 군사 전략적인 전술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유광종 우리 중앙일보 선배님이 쓰신 그 글에 보면 책에 보면은 6.25 전쟁 당시에 백선엽 장군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청천강을 건널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무나도 중공군이 뭔가 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조용해서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중공군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산속에 다 이렇게 은폐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백선엽 장군 말씀이 너무나도 좀 음산하고 또 청천강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살수잖아요. 살수 대첩이었던 청천강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지형이 달라집니다. 산도 굉장히 지형이 험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이 국제학술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를 잠시 두고 밖에 가서 제가 오늘 안내 책자를 하나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스 안내 책자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책자 하나만 좀 가져가도 되나요? 되나요? 네. 네, 제가 책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자, 보시면은 오늘 이 발표 오늘 책자인데요. 책자입니다. 네. 백선엽 장군의 전쟁 철학과 한미동맹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내용을 보고 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약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자는 오늘 그 발제자가 유광종, 아까 인터뷰하신 유광종 백선엽 평전 저자가 발표를 하시고, 토론자로 이영종 박사, 문관현 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광종 우리 백선엽 평전 저자가 발표하실 내용은 1950년 6.25 전쟁, 내일 6.25입니다. 6.25 74년 되는 날이죠. 내용은 백선엽은 누구인가? 백선엽의 리더십, 백선엽과 미군. 예. 이 백선엽 평전의 상당 부분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어로도 지금 되어 있어서,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념재단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기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the firs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osted by the General Baek-Seop Memorial Foundation is about to begin. We kindly ask all attendees to take a seat. Thank you.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 국제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now begin the firs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osted by the General Baek-Seop Memorial 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윤무봉 예비역 소장입니다. I'm retired Major General 윤무봉, the facilitator of this seminar. 현재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헤드셋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eminar offer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Korean and English. Please wear the headset if you need this service.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6.25 전쟁 1일 전인 오늘 6월 24일에 사단장으로 전쟁을 시작하여 육군 참모총장으로 정년을 맞이하셨던 백선엽 장군님의 전쟁 철학과 오늘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뿌리를 재조명하기 위해 백선엽 장군의 전쟁 철학과 한미동맹이라는 대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시는 김관진 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정은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혜 전 국방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육군 참모총장을 대신하여 김홍준 육군 정책실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영우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부동 전투 구국용사의 박형수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 김관진 이사장님의 기조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원찬 전 국무총리님, 권영애 전 국방장관님, 한기호 국회의원님, 을 비롯한 사학계 전문가와 여러 교수님들, 호구안보단체 및 내 귀빈 여러분, 내일은 이 땅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강사는 너무도 많이 변화했고 이제는 세계가 놀랄 만큼 번영한 기적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다시 그 날을 되새겨보는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6.25 전쟁의 특정한 전투를 연구하거나 전쟁의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선엽이라는 한 개인이 작전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6.25 전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 군과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오늘날 고급 장교들이 거치는 전문 군사 교육과정, 이를테면 육군대학이나 합동참모대학 같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고 다만 해방 이전 만주군 소대장으로서 받은 기초적인 군사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미 군정하에서 1946년 창군 당시부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장병들을 모집하여 일본군이 남기고 간 장비들을 착용시키고 미군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숙달시킴으로써 우리 군은 비로소 제대로 된 군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국군이 만 2년도 채 못 가서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아무도 대한민국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을 비롯한 자유무방 유엔 참전용사들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그들과 훌륭한 파트너로서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사단장으로서 6.25 전쟁을 시작하였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정전을 맞이할 때까지 1129일 동안의 모든 전쟁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회고록과 증언, 전장의 사진들, 각종 자료 속에 우리가 찾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백선엽 장군의 지혜와 전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존의 본능으로 무르렸던 수많은 작전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결단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라까지도 구한다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첫째, 백선엽 장군님이 전쟁 철학 요소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백 장군님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 참전 부대들과 긴밀한 협조로 전쟁에서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최대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려는 휴머니즘 사상이 그분의 전장주의 전반에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 군 내부의 좌익 공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군 작업을 단행함으로써 국군의 이념적 통일 기반을 확고하게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 중 1948년 여성 반란 사건과 같은 국군 내부의 하극상형 반란 사건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당시 김일성이 고대했던 남한 내부의 민중공개와 군부 반란을 차단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전선 지휘관으로서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백 장군님은 한 번 맡은 자리에서 우직하게 나라를 지키며 혼신을 다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예로 정전 후 1954년 2월 155마일 휴전선 전 지역을 책임지는 초대 일군 사령관직을 맡으셨을 적에 백선엽 장군은 43개월 재임 기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까지도 단 한 번도 어린 군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때는 평소 간직한 원칙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면요. 우리들이 확고한 군사적 기술을 갖춘 전통과 유교전쟁 수령의 한미 군사관계 씨앗이 정말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큰 나라가 된 것을 봅니다. 1954년 말에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한미 양국 혈전의 핵심 강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한 기회과 남한 상황을 실현하는 이분 유교전쟁을 통해 한국인의 신뢰가 가장 가능하죠. 지금 대표적으로 인정된 한미 상호 신뢰의 선물들을 몇 가지 그날이 5년의 지휘소 주관으로 육사단 우주소장 기온하에 김해평화협회에서 실시한 국군 최초의 한미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고 1948년 봄 통일부 정보국장 제시에 이 24군단 정보창국 화이트 대령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정보학교 바로 보안상하의 모체인 광책대 전 정보사령부의 모체인 HID 첩보부대를 창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국군 1사단장으로 미 27년대 및 23년대와 함께 그 유명한 다부동에서 한국군 최초의 연합작전 그리고 최초의 전차전을 통해 북한군 상대사단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유교전쟁의 흐름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1950년 10월 국진작전 시 국군 1사단장으로 미 1군단에 배속되어 최초의 사단급 대부대의 한미연합작전을 실시하여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함으로써 성공적인 평양 탈환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해 대한민국 국군의 근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정전을 전으로 최전선에 10개 사단 규모였던 육군의 상부사단을 20개 사단으로 대폭 증강시켰고 국왕절에도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는 등 현재 육군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공격을 그 당시에 갖추어 나왔습니다. 또한 군사국부에도 1952년 4월 미군이 야전군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여 국군 최초의 선대화전 2군단을 창설한 후 이를 표본으로 3, 5, 6군단을 창설했고 53년 12월에는 평양 최초의 야전군이 제1군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전후의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한국군 전력진화원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백선엽 장군님의 숨겨진 사실들이 많이 발굴되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백선엽 장군의 새로운 면모들을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토록 백선엽 장군님이 남기신 많은 자료와 생생한 전쟁치로 사회를 중심으로 유교전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층 깊은 연구 그리고 토론 진행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영예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분을 참석해 주신 한미연합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오늘 학술회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밖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직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전직 국방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김관진 비서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오면서 오기 전에 자료를 찾다가 지난번 그 월간 조선에 오동용 기자가 노인숙 여사님과 인터뷰한 것이 월간 조선에 실린 것을 보내줘서 제가 읽었습니다. 노인숙 여사님은 백장미군님하고 약 80년을 함께 사셨고 1925년생으로 현재 99세십니다. 99세인데 이분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읽으면서 백장미님의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고뇌를 하고 사셨을까. 왜냐하면 자식도 나와서 이런 것이고, 왜냐하면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종일관 이 노인숙 여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부동 전투할 때 내용을 알았었느냐, 또 평양 입성할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기자가. 근데 노인숙 여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몰랐다. 그 양반은 어디 가서 누구지? 맡겨진 책임에 다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그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 특별하다기보다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시종일관 하십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제가 전화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고 나서 기사를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힘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인숙 여사께서 그동안 백장군님한테 섭섭했던 것을 하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사화할 수는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군인 가족으로서 그 어려운 험난한 시기에 사시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가정의 와이프와 자식에게 따뜻하게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려운 시기에 사셨던 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민주당 의원하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할 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속기록으로도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들을 우리 후배들이 손보지 않았다는 데 대한 자책감을 함께 갖습니다. 김대중 장군은 실제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고 독립군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장군과 함께 싸운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 이후에 국내에 돌아와서 초대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하면서 수군 작업을 해서 사실은 6.25 전쟁 때 김일성이 오판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로 다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 사실 철기 이범석 장군이 하신 내용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춘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육사단장 김정호 장군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도 이야기하기를 김정호 장군께서 얘기하신 것이 6.25 전쟁 전에 수군 작업한 것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건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던 분들은 우리 후배들이 실제로 그분들을 좀 더 잘 모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업적이 새롭게 조명돼야 되는데 좀 이렇게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김관진 장관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우리 백선엽 장군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군 역사가 새로 써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의 직접 유족 대표가 되시고 또 장녀이시며 재단 명예 이사장님이신 우리 백남희 여사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섭섭하신 것 드려주시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남희입니다. 오늘 아버님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뜻깊은 국제학술회에 자리를 빛내주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 한기호 국회의원님,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님, 그리고 신현우 한화 아에로스페이스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의 전쟁 업적이나 전쟁 철학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힘드실 때나 기쁘실 때 장녀인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만을 알고 있기에 이번 아버님의 전쟁 철학에 관한 학술회의는 무가적인 저에게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번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에서 시작하는 학술회의를 토대로 앞으로 많은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아버님의 진실한 업적과 철학이 세계에 알려지고 부적절한 오해들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후대에게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전해주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영웅의 소원이 있으시면 Heroes Wish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을 찾아뵙고 전쟁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드리고 또 소원을 여쭤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단장님의 딸이 왔다고 상상외로 반가워하시며 70년 전 참혹했던 자신들의 전쟁터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셨습니다. 그중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정명학 93세 그 당시 1등 중사님께서는 아버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식당에서 사단장인 백선엽 장군한테 먼저 식사를 준비해주자 장군님이 어찌 장병들한테 먼저 식사를 주지 않고 나한테 먼저 주느냐고 하시며 주방장을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쫄병들 사이에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쫄병이라는 단어를 오래간만에 이분한테서 들었습니다. 총알을 3군데나 맞은 분께 나라를 위해서 훌륭히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더니 훌륭한 지휘관이 있었기에 훌륭히 싸울 수 있었다 하시며 74년이 지난 오늘도 아버지한테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1사단 다부동 전투 참전자 이동철 2등 중사님의 말씀은 평양 입선을 앞두고
1사단 보병들은 트럭이 부족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전진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지휘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81mm 43.5kg의 박격포를 힘들게 메고 가는 병사를 보시고 차에서 내리셔서 병사에게 박격포를 달라고 하셔서는 본인 어깨에 메고 같이 한참 진군하셨습니다. 얼마 후 병사에게 다시 넘겨주시고 장군님은 전투 지휘를 위해 떠나셨습니다. 이런 일을 적어도 3번 이상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때 이병철 2등 중사님은 이분이 보통 장군이 아니다라며 참전 중인 부하 사랑에 감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주민들의 실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아버님과 같이 싸우신 분들은 백선엽 장군을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하시며 더 나아가 전우들을 사랑하신 최고의 덕장이라고 이구동성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전쟁 철학과 인간 철학을 통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올바른 가치와 시대 정신을 새롭게 되돌아보며 함께 공유하는 학술회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많은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 박사님,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국민의힘 이인영환 의원님 두 분 함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셔서 축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사님, 또 우리 김관진 장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저는 길게 축사를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 집안에,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그 인천 세관장을 해군 장교로 계셨습니다. 원산 전투에도 계셨고. 근데 오늘은, 우리 백선엽 장군을 생각하면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참전한 국가의 후손들을 돕는 그런 그 이사회에 같이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해졌는데 저는 백 장군님을 감히 이렇게 응대할 사이가 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장진우 전투에서 싸우는 우리 외삼촌의 말씀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장진우 전투에서 싸운 외삼촌이 그 엄청난 인해 전술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철원, 개성에서도 또 탱크 부대 소위로서 싸웠는데 늘 입에 담기가 좀 미안하지만 1사단 goddamn good troops 최고였다. 이런 말씀을 늘 듣고 1사단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늘 칭찬을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민주주의는 땀과 피와 때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백 장군님이 그게 뭐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중에 알았는데 6.25 후에 지리산 토벌 작전을 미군들이 이게 뭐 잘못 들었을지 몰라도 제가 문헌에서는 못 찾았는데
포로작전 이름을 오퍼레이션 100이라고. 그때 미군들이 작전을 사람을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워낙 명예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100이라는 그 작전으로 명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하는 행사에 한 번 백장군님께서 참석하는 거 봤는데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냥 일어나서 그냥 기립박수를 보내는데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가 백장군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기념도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해야 되고 또 참전 용사의 외삼촌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저희 친아버지보다도 귀한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잘못 인식되는 것이 역사가 좀 바로 잡혀서 우리가 길이길이 백장군님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한테 저대로 가르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조사, 축사 이런 하신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우리 학술회의에 아주 좋은 서험하게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음 학술회의에 아주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 사회를 맡으신 노동일 주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일 주필님은 경희대학교 법학과와 로스쿨 교수를 거쳐서 현재 파이낸셜 뉴스 주필로 계십니다. 그럼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노동일입니다. 오늘 의미 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이민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서 백선엽 장군의 개인적인 철학과 발자취를 잘 발굴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충분히 좀 노력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문의대 우리의 발길을 밝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25 74주년 저희와 같은 학술을 진행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말씀드리니까 왜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의미를 굉장히 문제할 수 같습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뭐라 하니까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철학의 성격을 분위기하는데 그냥 숫자로 그냥 얘기할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 대한민국 수호 전쟁, 저는 그렇게 좀 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학술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제, 2주제, 3주제 세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1주제는 백선엽 장군의 전쟁 철학과 한미동맹, 2주제는 백선엽 장군의 전장 리더십과 한미동맹, 3주제는 한미동맹은 강해지고 있는가라는 그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각 주제별로 토론자 발제자가 발표를 25분 하시고요. 두 분의 토론자인데 두 분 합쳐서 15분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양력은 아까 말했다고 진행을 하실 때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제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1주제는 6.25 전쟁 중에 백선엽 장군과 미군 발표자이신 유광종 종로문화재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백선엽 편전의 저자로서 아마 대한민국 현재 백선엽 장군의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자세한 그 양력 소개는 뒤에 책자 뒷자리에 뒤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이하에
자세한 양력 소개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토론자로서는 이영종 박사, 현재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문관영 박사, 연합뉴스 국제부장. 자세하게 교육팀장이십니다. 바로 유광종 대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5분입니다. 사회자 가장 큰 역할은 시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해주시죠.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종로문화재단에 지금 몸담고 있지만 사실 직업적인 정체성은 적는 사람, 적을 공자, 적을 현재 기자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적는 게 제 본능이고, 저는 중앙일보 때 6.25 60주년을 갖고 중앙일보에서 백선엽 장군님을 인터뷰를 해갖고 내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 6.25와 대한민국이야, 6.25에서 내가 대한민국이야 되고 한 1년 2개월 정도 연재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국 후보에서 내놓고 기자로서 성공을 따지자면 저는 이 연대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오셨어요. 오셨다는 말이 뭐 같이 모시고 수발을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장군님이 많이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도 대접하면서 나머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제가 사실은 장군님하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장군님이 어떤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저는 장군님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장군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다 끌어내려고 기자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장군님은 철저하게 험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료 같은 장군 내지는 뭐 지휘관 이런 쪽 얘기가 나올 때 만약에 그 내용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 후에 한참 지난 뒤에 저한테 살짝 힌트를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장군님한테 연재물에 또 넣지를 못했구나, 제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드리는 자료는 1984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분을 장군님을 최초로, 그 당시에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증언록을 장군님 증언록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나오는데, 장군님이 평소에 말씀 안 해주시던 내용이 이 84년 증언록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연구를 해갖고 그렇게 교감을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좀 수정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이번에 또 장군님한테 속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말씀 안 해주신 내용이 여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군님이 승승장구했던 전승의 장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곡절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철저하게 모시고 열심히 싸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전쟁 초기부터 중반까지 장군님을 잘 인지를 못했었어요. 그 분야에서 이제 휴전회담 참가할 때 요 말은 처음 이 증언록에서 84년 증언록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휴전회담 나는 반댈세, 백선엽 장군님이 그러면 어떻게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이니까 참가해보게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정일권이 있었으면 정일권이 보내지. 이런 내용은 사실 처음 듣는 내용. 어쨌거나 백선엽 장군님이 처음부터 유명했던 장군은 아니었고요. 더구나 일반인 시선, 그리고 우리가 정부 중심에서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인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전쟁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주제 전체적인 주제로 올렸었는데, 철학은 결국은 이 싸움에서, 아주 격렬하게 붙는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싸우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모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백선엽 장군은 굉장히 진지한 노력을 했던 분이고, 전쟁을 사색했던 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색을 끊임없이 사색을 하면서 전쟁을 단순하게 물리적인 충돌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단순한 회고보다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이 있었고, 거기서 저는 백선엽 장군님의 개인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침묵과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자기 본분을 지키고 하실 말씀과 안 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는 침묵, 그리고 끊임없이 백선엽 장군님 평소에 이제 접하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온화하고 굉장히 겸손한 이런 품성이지만은 상당히 내부에는 큰 다혈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고요. 이 동생인 백인엽 장군 못지않은 대단한 내부적인 활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를 더 높은 수준의 무게로 눌렀던, 그러니까 인내라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장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의 어떤 전쟁 기록에서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사실 대학에서 중문학을 해갖고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할 때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이 적화, 공산화, 10월 날 천안문에서 모택동이 중국 인민이여 일어나라 하고서 인상적인 연설을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8개월 뒤에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한반도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절박함에 있어서는 중국 공산화의 적화가 과연 우리 한반도 전쟁에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제 의심할 것 같지만은 저는 상당히 절박한 공산화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마지막 대한민국 한반도 남부가 유일하게 적색이 안 된 지역으로 나와 있었고, 그마저도 대전 초반에 수도 없이 밀려가고 낙동강전선에서 겨우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민주라는 어떤 가치 체계가 간당간당하게 숨쉬고 있던 시점이 바로 그때 절박하게 벌어진 전투가 다부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부동,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많이 알려졌는데 대략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종의 북한군 훈계사단이 8월 초순부터 낙동강전선의 X축인 미군의 방어선 그리고 Y축인 국군의 방어선 그 접점이었던 북미 외관 지역을 통해 3개 정예사단이 최정예사단이 내려오는 거였죠. 그때 백선엽 1사단은 임진강에서 후퇴를 할 때 인도교가 끊기고 한강교가 끊기면서 중장비를 제대로 못 건지고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이상을 쫓겨 내려오면서 유랑사단이라고 흔히 장군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유랑극단처럼 사단이 유랑했던 그 경험들을 아주 통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8월 초순에 북미 외관 지역의 다부동 일대 포진하면서 최정의 3개 북한 김일성 사단이 내려오고 그 점을 뚫었습니다. 그 점이 가장 경북축에서 가장 핵심 요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무명의 백선엽 사단장이 거기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 이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약 10일 정도의 아주 급박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백장군이 그려졌을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700에서 80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성제 숫자였습니다. 1사단은 10,000명이 안 되는 병력이었는데 거기서 하루에 700에서 800 사상자가 나오는 이 아주 참렬한 과정에서 매일 아침 전투 브리핑을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부대문을 나설 때 그 당시에 가산하고 상공선 일대에서 끌려내려온 피신들이 부대 앞에 쌓였는데 이게 8월 저기에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가 않고 눌러서 내려오는, 그래서 그 참혹한 광경을 수단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많이 쳐다보셨다고. 보셨습니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라는 무명이었습니다. 사실 평양 광교 출신이시고 20년생 월남에 갖고 내려와서 사실은 거기서 특별한 연구 없이 초기 부장 5연대에서 2년 2개월을 그냥 붙어 계셨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주요시가 있는 1사단 캐논, 순천, 대전, 전북 이런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바꿨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MBC 30년 2년 2개월을 거기서 꼬박 지키면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미군 위관 2명과 함께 방을 쓰면서 영어를 배우셨고, 전투교범, 미군의 전투교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 같은 걸 구해갖고 미군들한테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사전 찾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다부동까지 왔고요. 무명이었지만은 백서엽 장군님이 우리 유족분들한테 남긴 사진 이렇게 첩을 보면 한 880몇 장이 있는데요. 그 사진 첫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다부동 끝나고 직후에서 이름을 얻으시고 성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얻어서 로튼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도 찾아오고, 우리 국방부 장관 신성모 장관도 찾아오고, 우리 정일권 참모총장도 찾아오고, 그때부터 백선엽 장군에 관한 사진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의 특징이라고 우선 그 전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리 한반도 전쟁에서 승전을 얘기할 수 있는 승리,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경부 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군님도 말씀을 하셨고, 인구가 제일 많고 교통 축선이 제일 발달한, 그리고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개성, 서울로 내려오는 이 선에 있어서, 이 선이 사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여기를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이제 승리를 선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백선엽 장군이 초기에 대규모 기동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서부 축선에서 계속 활약을 하셨었죠. 그래서 다부동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벌어지고, 그거에 따른 링크업 작전이 계속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사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은 다부동에서 팔공산으로 이동했던 백선엽 1사단이 한 14km 전면을 뚫습니다. 근데 이건 1사단이 아주 정말 대단한 사단이어서 부른 건 아니고, 그 뒤에 미 1군단 포병 전력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어쨌거든 정과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효과 중에 하나가 거기서 14km 전면을 뚫고 북한군의 그 낙동강 전선을 와해시키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선엽 1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미 8군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링크업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은 여기 기라성 우리 대단한 장군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인천 상륙작전이 만약에 링크업이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륙부대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민군은 많이 와해된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님 그 기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따질 때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평가를 크게 못 받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중공군과의 조우전, 그 다음에 전면적인 크리스마스 공세, 유엔군은 크리스마스 공세였고 중공군은 2차 공세였습니다. 2차 공세에서 사실 3차 공세까지 내려오는 서울 뺏긴 일사후퇴 작전이죠. 일사후퇴, 거기서 사실 미 8군 서부전선을 담당했던 미 8군의 축은 1군단이었습니다. 1번 프랭크 밀번이 끌고 있는 1군단이었는데, 이 1군단이 자칫 서부전선에서 와해될 가능성이 컸었던 작전이 그 당시 중공군 2차 공세고, 이게 크리스마스 공세입니다. 그때 동부 쪽에 있던 7, 8사단이 무너지고 터키 여단이 무너지면서 사실 중공군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후방을 거의 에워싸는 식의 어떤 아주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발빠르게 미 1군단 프랭크 밀번 군단장한테 지금 철수 건의를 해가고 그게 성사가 돼가고, 미 1군단 전체 병력 중에서 미 2사단의 2개 연대가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병력이 뒤로 빠지면서 일사후퇴까지 서울까지 내줬지만, 어쨌거나 미 1군단 병력이 그대로 건재하면서 차후에 벌어지는 전쟁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었죠. 만약에 그때 1군단이 무너졌으면 미 8군 전체가 사실은
특별한 전투력으로 그 후속적인 전투를 계속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나아가는 것 못지않게 후퇴, 물러서는 것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진퇴에 관한 어떤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서 퇴, 진퇴에 관한 복잡한 사고가 그 당시에 성사가 됐었고, 그게 미8군의 전체적인 경력 건재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금 나오셨지만 우리 노인숙 여사님께서 상당히 장군님을 원망하실 거예요. 근데 백선엽 장군님이 사실 개전 초에 집을 박차고 나가고 1사단 정면으로 들어가서 지휘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보병학교, 고급 군관학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사실은 사단장에 복귀할 의무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나가셨고, 그 뒤에 사모님을 만나시는 게 10개월 뒤입니다. 그 군단장으로 승진을 명을 받아가고 임시 경무대가 있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백선엽 장군이 보직 신고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첫 마디가 자네가 이념이 동생인가 형인가 이렇게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뇌리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대전으로 성호를 내주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 대전에서 사열 열병식을 했던 17연대 연대장 백인엽 장군에 대한 그 인상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당신 자네는 인엽이 동생인가 형인가 이러면서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섭섭했겠죠. 대통령께서 이제 다부동전도 잘 모르시고 어쨌든 후일담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1군 단장으로 강릉 쪽 삼척 일대에 이제 진주했을 때, 부임했을 때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1군단 본부가 강릉 법원에 있었답니다. 강릉 시내. 근데 이제 상당히 좀 군기가 흐트러지고 상당히 좀 해이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처음 조치한 게 이걸 삼척에 있는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텐트를 치고 옮기라 해갖고 상당히 원망을 들었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전쟁 철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적 앞에 우리는 가야 된다. 적 앞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군 단장 때 포병 화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갖고요. 그 당시에 태평양 함대, 7함대, 5일 순양 함대에 있던 알레이 버크라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 했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바로 진급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알레이 버크가 그때 5순양 함대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때 알레이 버크랑 계속 교섭을 아주 면밀하게 해갖고 포병 화력을 동해안 쪽으로 계속 집중시키면서, 근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함포가 있다고 함포를 쏜다고 그래갖고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긴밀하게 협동 작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군님 그 당시에 보면 고성 위까지 계속 전선을 북상시켰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전회담 대표로 나가셨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휴전회담 대표로 나아가는 거는 그 당시에 미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공이 컸습니다. 벤플리트는 동해안에서 작전을 하는 백선엽을 보고 굉장히 지금 그 이후부터는 백선엽 장군의 아주 견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휴전회담 여기에 추천을 했고, 휴전회담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노여움을 많이 받고서로도 어쨌거나 휴전회담에 나아간 기록이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방대한 기록, 백 장군께서 거의 기록을 안 남기시는데 이 휴전회담 대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남긴 기록이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분들한테 가 있는데 처음에 그걸 한자로 써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독하는데 시간 걸렸습니다만 굉장히 귀중한 일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돋보이는 게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 작전이에요. 이거는 2개 사단 그리고 경찰병력 2개 사단 그리고 거의 분단 이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윤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백야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타스크포스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백야사라는 이름을 처음, 한국인 이름을 처음 부여하는 백야사를 출범시켜갖고, 여기서 전라선하고 호남선하고 경부선 일대를 뒤흔들던 빨치산을 철저하게 턱걸이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현상이라는 남부군 사령관도 이 토발작전 끝에, 그 당시는 아닙니다만 그 뒤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 2군단 재창설이 있어요. 국군 2군단은 북진하던 그 중공군과의 조우전에서 제일 처참하게 무너진 게 제2군단이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포병 전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출범을 합니다. 이것도 지리산 토벌작전이 끝난 뒤에 엠플리트가 백선엽 장군님한테 맡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감없이 조율을 했고, 그리고 미군의 철저한 시스템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상당히 놀라운 성과라고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첫 취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개월 뒤에 우리나라 사성장군, 첫 사성장군으로 백선엽 장군께서 취임을 하시죠. 이 백선엽 장군을 보통 보면은 미군이 돕지 않았으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군이 도왔으면 나도 너 당신만큼 큰 전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좀 틀렸습니다. 미군이 왜 당신을 믿느냐의 그 어떤 기본 전제가 그거는 물음이 틀린 거죠. 그거는 미군이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이제 다부동 전투에서 벌어진 그 27년대 마이크 앨리스 대령이죠. 나중에 미8군 사령관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저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했던 역전의 장군인데, 이 마이크 앨리스와 백선엽 장군의 어떤 그 돈독한 교훈은 전후에도 계속 이어졌죠. 마이크 앨리스 장군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 상륙해가지고 가장 눈여겨 굉장히 조심했던 거는 어느 한국 지휘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휘관이냐를 가려내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정황으로 볼 때 미군이 가장 조심했던 거는 8개월 전에 전 큰 대륙을 상실했던, 군원을 엄청 넣어줬지만은 적화됐던 중국, 동양인 부대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국민당 군대였죠. 국민당 군대. 그래서 이 8개월 뒤에 올라오면서 한국에 대해서 똑같은 조바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적만 갖고도 시간이 다가가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휴전 직전에 7월 27일이 휴전 조일입니다. 휴전 조인일인데 10여일 전에 춘천 북방 금성 돌출부라는 우리 전선에서 30만의 중공군 병력이 내려옵니다. 이때 화천저 수지를 강탈하고서 휴전을 자기네 승전이라고 선언할 준비를 갖고 내려오는데, 역시 여기서 2군단장 정일권 장군께서 이 지휘권이 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 대장이 육군본부 대구에서 출발해갖고 급히 이쪽으로 와서 전선지휘를 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 전사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회고, 특히 로튼 콜린스라는 미 육군 참모총장의 회고록에 이 전투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휴전 뒤에 동양 최초의 야전군을 창설했습니다. 이거는 동양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만한 군력과 화력을 갖추고서 제대로 된 시스템.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그 전투사단이 획기적으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휴전선 155마일, 서부 일부 지역을 뺀 전체 어떤 그 휴전선을 방어할 수 있는 단독 방어 능력이 여기서 갖춰집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이런 공로를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현대화, 국군의 현대화랑 괴를 같이 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갖고요. 백선엽의 리더십은 그냥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모총장이 된 첫 사건 중에 하나가 정양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양원 사건이 이제 부산 초량역하고 부산역 사이를 상위 용사들이 가득 메운 다음에 우리 처우 개선하라고 아주 난동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무도 막지 못해갖고 백선엽 장관한테, 참모총장한테 국방장관이 긴급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가보게 했을 때 백선엽 장군이 연단에 올라가고 나 참모총장 백선엽이 올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확 이렇게 다운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19명 대표가 나오길래 그 중에 한 명한테 자네는 알지? 그랬더니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랬더니 저기 담배 주셨잖아요. 고지에서 저한테 담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좀 우리 잘해보자 해갖고 알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수습이 잘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계속 뛰어다니는 분이에요. 현장에 계속 있었고 동고동락하면서 혼자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고급 지휘관으로서 누리고자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백선생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영웅이 누구였느냐? 그때 이제 인상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기자에서 좀 약간 포장해서 썼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고 쫓아나간 병사들이 진짜 영웅이다. 왜요? 그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했잖아. 나는 많이 누렸는데 그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장군님이 가지셨던 생각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알레이 버크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1953년 5월달에 흑비는 아니지만은 돌연 아주 갑작스레 방미를 합니다. 공천마천 총장으로서 그때 새벽 3시에 와갖고 새벽 3시까지 와서 호텔에서 묵던 사람이 알레이 버크고 알레이 버크가 당신 그냥 가지 말아라.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한미동맹이라는 큰 카테고리 틀이 있으니까 이걸 아이젠하워를 면담을 해가지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 그리고 평양 입성 때 국군 1사단, 백선엽 1사단이 가장 먼저 성교기에 입성을 하죠. 그때 같이 선두 경쟁에서 백선엽 1사단을 추종했던 미 6 전차대대 그 병사들이 그 플래카드를 걸고 15분이나 30분 정도 뒤에 들어오는 미 1기병사단, 1기병사단하고 미 한국군 1사단하고 경쟁하면서 1사단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저 축하한다. 평양 왔구나. 우리 축하하는 주체는 우리 1사단, 국군 1사단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플래카드를 걸었대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이 가셔갖고 야 이거는 같은 미군끼리 넘어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상당히 화를 낼 텐데 그랬더니 오히려 미 전차대대 요원들이 부대원들이 무슨 소리냐 이 팀플레이다. 팀플레이에서 우리는 팀이 한국군은 1사단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걸 자랑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이 이 대목을 보고 미군은 대단히 위대한 국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뭘 느끼셨냐? 백선엽 장군님이 경험한 동맹이라는 건 사실 이전에 그 조선이 망가지기 전에 아마 중국이었을 겁니다. 중국의 조공체계라든가 기미 이런 식의 체제는 존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왕조의 이익을 우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누가 높냐 누가 낮으냐는 존비를 따지는 위계의 어떤 동맹이었는데 이 미군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가치가 우선일 때는 가치로서 묶일 수 있다는 이 동맹의 가능성을 여기서 크게 확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였고 위대한 군대였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바로 이영종 박사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모두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늘 그 일부 세션은 어떤 뭐 학문적인 토론을 하거나 그 발제에 대해서 뭐 의견을 제기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가 저도 기자 생활을 이제 현장에서 했는데 기자가 이제 제일 힘을 발휘할 때는 뭐 국장이든 사장이든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건 내가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거기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분이 더군다나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처음 제가 백선엽 이 이름을 접한 거는 꽤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 6.25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강릉 사범을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대구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대구까지 걸어서 피난을 갔다 뭐 이런 이제 피난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그 끝말에 보면 내가 백선엽 장군 비서실에서 잠깐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백선엽 장군이라는 이름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던 2009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그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청사를 자그마하지만 마련해서 이렇게 개관식을 하는데 많이 추웠습니다. 1월 29일이니까 당연히 추웠죠. 그런데 야외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백 장군님께서 이제 그 다 도열을 해 있는데 이제 그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니까 연회에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차에서 내리시는데 외투를 다 입고 차를 타고 오셨는데 내리시면서 외투를 오히려 다 그 야외 나오시면서 다 벗어놓고 머플러도 다 벗어놓고 그 양복만 딱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연세가 이제 89대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꼿꼿하게 쓰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직전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옛날에 하와이 신원 조사소라 그러던 그게 이제 JPEG으로 지금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유해 발굴을 위해서 미군이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Until They Are Home 그래가지고 발굴하는 걸 보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유해 발굴에 드디어 늦었지만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상황인데 아마도 저 노 장군은 자신이 당신께서 그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잃은 부하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저러시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가면 용산에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90 되신 연세이신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이 스테이크랑 해가지고 접시에 크게 저보다도 한 두세 배를 드시는 거 보고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많은 미군 장교들이 그 식사를 하시기 힘들 정도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제네럴백 하는데 결국 그때 제가 그 미군 장교들이 하던 그 말과 행동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 유광종 대표께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중에 책으로 내실 때 책 제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선엽 장군의 생애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이거 너무 길잖아요.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제네럴 백으로 하세요. 그게 제일 그분을 표현하는 간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그때 기억을 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발제문도 다시 읽어보면서 좀 추억을 하고 각오를 다지는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의 힘인 것 같습니다. 유광종 대표도 이제 보통 한 분의 기자였어요. 그냥 기자였는데, 이 사실은 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중앙일보의 그 연재 시리즈를 기자들이 맡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한번 맡으면 자기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그냥 그 맡은 분의 얘기를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가서 말씀을 듣고 체록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또 다음번 인터뷰를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자료나 공부를 그걸 직접 겪은 분하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니까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묵묵히 이제 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보통의 기자들은 그렇게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재가 끝나면 그냥 털어버립니다. 내가 신문에 뭐 기록 남겼으니까 다 했지. 근데 이제 유광종 대표는 그 기록을 다시 본인이 집대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아마 오늘 우리가 백선엽 장군님의 업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또 더 계승할 수 있는 이런 하는 것도 이 기록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백선엽 장군님보다 오늘 저 유광종 대표를 잘못하면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백선엽 장군님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영웅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됐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인데 그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기억을 하는데 15년 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특정 세력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랬던 게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영웅을 잃어버린 시대로 가는 어떤 변곡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또 종교계 어떤 우더른 같은 뭐 성철 스님이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을 이제 먹칠하고 끌어내리고 그 대신 다른 자기들만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 우리가 어떤 색깔인지는 뭐 지금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특히 구국의 영웅 군대에서 참 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런 영웅들을 끌어내리고 이러는 거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쟁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그 속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수십 년 뒤에 그런 전쟁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겪어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의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데서 저는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6.25고 베트남전이고 천안함 폭침도발이고 연평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이럴 것 같고 그분의 존재했던 그분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추념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문관현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의 문관현입니다. 저는 그 세대가 다른 백선엽 장군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가 됐던 게 2002년도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주한미군과 미 이사단, 그 당사자인 미 이사단에서는 굉장히 그 친환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차원에서는 그 좋은 이유, 그 네이버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한국의 여론주도층이나 또는 여러 사회 전역 인사들을 직접 지휘부가 만나서 좋은 여러 가지 친선 방안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사단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미사단에서 근무했던 갑수사 출신들을 모아서 2003년도부터 그 명예전당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호가 나왔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2004년도에 제가 명예훼손장에 현역이 됐습니다. 그 기회를 계기로 미 이사단장과 미 지휘부와 사실 뭐 추석 또는 설날 이런 명절 또는 사단 창설 기념일 이런 행사 때 수많은 미군 지휘관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가장 엘리트 그 지휘관 그러니까 보병 부대 대대장이 얘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혹시 미스터 몰드 제너럴 백을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있냐? 한 번만이라도 그분이 어떤 책이 있으면 책을 내가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런 반응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주한미군 중에 그 엘리트 장교들이 대부분 미국 전체를 봐도 주한미군을 거치고 그 중에서도 미 이사단의 전투 부대를 지휘를 한 사람들인데 이분들 사이에 백선엽 장군님이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는 한국 사람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군 지휘관들은 공통적으로 그분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으로나마 자기들이 책을 읽었으니 이런 여러 가지 감회를 편지라도 직접 쓰고 싶다. 그런데 답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백선엽이라는 존재는 이 한국에도 이 안에 전혀 없나?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을 여기까지 준비해드리고 또 저녁 방송 준비를 위해서 저는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하시는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카투사로 DMZ 폴리스라는 민정경찰 마크다는 그 서부전선의 수색소대로 근무하신 것 같아요. 저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임진 스카우트라고. 임진 스카우트가 제가 이제 1990년 12월 17일 입대를 해서 제가 그 판문점 주변에 있는 미군대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30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서부전선의 상황 등을 조금은 알죠. 아는데 오늘 지금 발표하신 저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도 본인의 그 프로필과 경력을 보면 그쪽에서 이제 DMZ 폴리스 민정경찰로 근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런 분들이 한미동맹 강화에 큰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술 토론 대회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셨고 백선엽 장군의 업적 발자취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난 큰 충격을 주고 큰 변화를 가져온 정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어떤 최악의 참사를 부른 전쟁인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땡글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소련 스탈린은 중국 모택동에게 한반도의 전쟁이 벌어지면 도와라. 이래서 저들은 중국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 참석자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유엔군과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어떤 전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인데 이 전쟁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이 6.25 전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에서 마련한 국제학술 토론대회 현장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저녁 라방을 위해서 준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